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무주택자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추후 공공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에 북미 메이저리그 구장에 버금가는 첨단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장과 함께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의 한 축이 될 전시 컨벤션 센터도 11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잠실 한강에서 탄천 합수부에는 2029년까지 자연 호환을 보관한 생태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건설사 대부분이 주택 경기의 호전까지 1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비 증가와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 업체들이 계획했던 물량 중 올해 1에서 8월 실제 분양이 이뤄진 것은 58%에 불과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위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서울 재개발 구역들이 기존의 사업 대신 역세권 재개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요. 일단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사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데다가 서울시가 역세권 재개발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역세권 중에서도 수혜 지역,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유망 지역 오늘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0269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함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에 투자할지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면 아파트,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건축, 정비 사업이든 아파트든 아니면 일반 토지든 아니면 다세대 빌라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는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운영 기준이 변경되는 부분, 개정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방송을 지켜봐 주시면 어떤 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유의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또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은 특히나 좀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청자분들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성남의 포레스트 아파트를 네. 팔으면 좋을 건지 안 팔으면 좋을 건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연락 잘 그래서, 주셨고요. 혹시 네. 지금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1주택자이실까요? 네, 1주택이고요. 네.
또 하나 있는 거는 상재원에도 지금 우리 아저씨 앞으로 하나 있는데요.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으시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집 담보가 한 2억 정도가 있어서 네. 이 짧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아파트를 팔고 담보를 정리하고 빌라 쪽으로 이사를 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도 방송을 들었거든요. 네.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좋다고 해서 네.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전화 문의드립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네. 소장님께서 궁금하신 내용 잘 들었으니까요.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을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뭐 방송을 봤는데 아파트를 팔지 마라 그랬던가요? 사라고 해서 하시더라고. 아, 사라고? 예. 네, 왜냐면 이제 뭐 우리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이렇게 보면 지금은 최소한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 만큼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는 그런 상담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아무리 팔지 마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네. 팔지 마라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된 상담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예,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 포레스티아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몇 평대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64니까 27평. 네, 27평이네요. 네. 네, 27평 거주하고 계시고 여기는 언제부터 거주를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재건축하고 지금 3년 딱 지났습니다. 재건축하고 3년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조합원이셨어요? 예? 원래 조합원이셨어요? 네. 아, 원래 조합원이셨고 3년이 지났고 예. 그럼 어떻게든 뭐 비과세 혜택은 받으시는 거고요. 예. 예, 1주택일 경우에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네. 상대원에 한 채를 또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건 아저씨 앞으로 돼 있고요. 그래도 지금 부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는 1세대잖아요. 예. 한 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네. 거기 따로 돼 있어서 남편하고 네네. 뭐 하여튼 제가 아. 모르는 뭐 따로 돼 있으신 예, 거겠죠? 예, 예. 예, 그러면 각각 1주택인 거겠네요. 네, 예. 예, 그러면 일단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예. 상대원에 상대원 몇 구역이에요? 그 성경 A 아파트라고 돼 있는데 상대원에 성경 성경. 예, 상대원에 성경 아파트. 성경 SK 아파트요? 네. 네,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고 그러면 일단 아파트는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음. 갈등이 많아서 이걸 팔려고 한 1년 좀 내놨더니 네. 가격이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포레스티아가 가격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갔다가 네. 이제 겨우 1억대 올랐어요. 예, 예. 예, 그래 오르고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할지 안 팔아야 할지. 그런데 근데 예. 왜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큰 돈은 아니지만 2억 정도가 내가 담보가 있어요. 예. 나이가 70대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시겠네요. 네, 그거 조금 부담스러워서 성경을 팔려고 하니까 네. 내가 샀을 때보다 좀 1억 내지 1억 5천이 내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팔 수도 없고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포레스티아 하나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여기 황송마을 인근인가요? 여기 SK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예, SK. 그다음에 산성 포레스티아 네. 두 채를 가지고 보유하라고 계신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각각 명의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네, 네. 각각 1주택이라 그러셨어요. 네, 예. 예, 그러면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예. 성경 SK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한번 고민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SK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오래된 아파트죠. 네, 굉장히 오래됐죠. 예,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지금 네. 성남이라는 일대가 구 성남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정비 기본계획상으로 봐도 앞으로 계속해서 완전히 이게 뒤집어질 곳이에요. 예.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뭐 예, 물론 구도심이 신도시처럼 분당처럼 완전 깨끗하게 정비 기반 시설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이 예. 각각의 이 구역들이 전부 다 지금 재개발을 진행 중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예. 다 지금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요 예. 일대가 이 그 구역들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다 바뀌니까 물론 길은 그대로겠지만 그 안에 네. 있는 꼬불꼬불한 길들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로 예. 대단지 신도시급으로 예.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환이 되면 지금은? 여기에 지금 현재는 이제 공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다른 아파트들 뭐 다른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뭐 상승 여력이 크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신도시급 대단지가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 예.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나고 좀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요. 한 3, 4년만 지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런 곳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네. 그래서 그 앞에가-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데 예.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된다. 자금 여력상 예.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산청역 포레스티아 같은 아파트 경우에는 물론 비싼 아파트입니다. 예전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죠. 예. 이런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잖아요. 예. 3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음. 신축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앞으로 다른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상승을 할 아파트예요. 예. 그런데 오래된 구축 아파트 있죠. 성경 SK 같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다른 아파트들 상승할 때 똑같이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다든지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가격이 팍 뛰어요. 예. 아시겠죠? 가격이 예. 팍 뛰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는 가급적 좀 보유를 하시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예.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 하면 산청역 예. 포레스티아를 한번 먼저 매도하는 것을 예. 고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거든요. 예. 자, 앞으로는 저 산성 포레스티아를 네. 내 나이에 이걸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담보는 저는 가급적이면 보유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자 내는 것보다 예. 앞으로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상승폭이 훨씬 커요. 이자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만약에 낸다 그러면 예. 그죠? 그러면 1년이면 300만 1,200만 원이에요. 예. 3년이면 3,600만 원. 예. 3년 지나서 산청역 포레스티아가 몇 억이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커요. 예. 그래 앞에 우리 앞에가 자이가 또 생겨 있거든요. 알고 10월 있습니다. 예, 자이가 10월 말에 입주를 해요. 네네. 사천설에 이름은요. 그러니까 이런 그럼-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여기 자이가 이제 또 들어오잖아요. 자이가 예.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이가 들어오면 아파트가 공급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전세가 많아지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축 전세가 많아지니까 전세가가 높이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니까. 가격이 못 올라갈 텐데 그 시간이 지나면요. 예. 전세가 한번 다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예.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해요. 예. 그런데 성남은 아쉽게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급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그 올라가려 그러다가 또다시 못 올라가고 또다시 예. 올라가려 그러다가 못 올라가고 이런 기간이 조금 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미 신축으로 수명을 일단 신축이기 때문에 올라갈 남들보다 더 올라갈 수명은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산청역 포레스티아를 먼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 거고 예. 그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자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돼. 나중에 올라갈 이 상승분이 더 많으니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유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고민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어차피 아파트는 두 채를 갖고 계시니까 한 채를 비과세 받고 만약에 산청역 포레스티아를 매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고 예. 우리 매도를 만약에 하면 얼마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한 10억? 근데 10억이 지금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9억은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네, 9억 5천에서 10억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9억 5천 뭐 그냥 간단하게 9억이라 그럴게요. 네. 매도를 하고 우리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네. 매매를 하면
9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9억인데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온전히 9억이 다 내 돈이잖아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대출이 끼어 있다 그랬죠. 예. 대출 한 아까 2억이라 그랬죠. 2억. 예. 2억은 요거는 매도를 하면 바로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면 나는 7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7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또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거주할 갈 곳.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시청자분은 성남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어요? 예. 문정동에 있다가 성남에 여기 내나 있었는데 네. 그 가게가 사무실이 문정동에 있어요. 예, 예. 위치가 또 차배원하고 중간이 돼서 아, 그러면 일단 성남에 거주를 하세요. 예. 성남에 아파트 있죠? 예. 예, 아파트에다가 거주를 하세요. 거주를 하는데 내 집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예.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전세나 아파트를 예. 전세나 네, 월세로 네. 예. 한 뭐 4억에서 5억 있죠? 예. 예. 예, 전세금, 보증금 아, 4억에서 5억. 그러네. 빌라를 안 가도 되네. 그럼요. 빌라 안 가고 아파트 살기가 좋잖아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로 4억, 5억 예. 주고 거주하세요. 어, 거주하시고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남습니까? 2억에서 아, 3억 남잖아요. 예. 2억에서 3억이 남죠? 예. 요거 뭐 해야 됩니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뭐 해야 돼요? 뭐 할까요? 은행에 넣어놓을까요? 은행에 안 넣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투자를 해야죠, 그죠? 투자를. 네.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은 우리 산전적 포레스티아가 옛날에 저 주공 아파트잖아요. 예, 예. 재건축하니까 선생님 네. 투입했는 비용보다 많이 올랐어요? 아니면 손해 봤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그때 살 때면 얼마에 따블로 샀습니까? 얼마 주지도 안 하고 샀는데 그죠? 예, 더블 오른 거죠. 많이 올라.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걸 또 하셔야지. 예. 그죠? 저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뭡니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예, 재개발, 제가 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남는 2억이나 3억 정도를 가지고 한 2억 5천 남을 거예요. 그죠? 예. 2억 5천 3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 예. 서울로 이제 좀 어디- 들어갑시다. 서울로. 예, 어디다 서울로. 사놨지? 예. 서울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신청자분은 여기 성남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원래 문정동 네. 쪽에 사무실이 있다 그랬죠. 예.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갈게요. 예.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우리 잠실을 지나가지고 예. 자양동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가양동? 네, 우리 여기 잠실대교 건너서 예. 자양대교 쪽으로 가서 우리 건대 아시죠? 건대, 건국대학교. 아, 예, 알죠. 예, 어. 근데. 건국대학교 여기 건대 입구역 있잖아요. 예. 건대 입구역 여기를 네. 한번 가보시자고요. 건대 입구역으로 가서 예. 자, 우리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차차히 드릴게요. 예. 여기 건대 입구역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여기에 우리 자양사동이 있습니다. 자양사동. 네, 자양사동 여기가 재개발이죠.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는 재개발을 진행을 해요. 아, 예, 예. 많이 들어보셨죠? 신속통합. 예. 네, 신속통합이라는 재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예전에 아. 한 2억으로 투자했는데 지금은 한 4억 들어도 할까 말까입니다. 아,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여기 성수 전략정비지구라고 있어요. 예. 성수동 여기는 아예 뭐 못 들어가요. 왜냐? 빌라 작은 거 있죠? 예. 작은 빌라가 한 15억씩, 17억씩 이렇게 해요. 못해. 아. 전략정비지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여기 롯데캐슬 이제 새로 짓는 게 있고 그 바로 옆에 여기에 자양동 모아타운이라고 있어요. 모아타운. 아, 모아타운. 네. 네, 모아타운이라고 이것도 재개발의 한 형태입니다. 예. 여기가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으면 예. 이미 이제 그 구역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 예. 그만큼의 피가 붙어버린 거예요. 네. 피가. 한번 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투룸 빌라 있죠. 예. 이 투룸 빌라가 뭐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 할 거예요. 아, 너무 비싸요. 예. 예전에는 4억 했거든요. 4억. 예. 4억에서 8억에서 네. 8억 5천으로 올라버렸어요. 4억에서. 예, 예.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모아타운 아까 있다 그랬죠? 예. 요 모아타운도 예전에 뭐 한 4억에서 4억 5천 했거든요. 예. 요게 한 7억 5천으로 올라버렸어요. 많이 올랐죠. 어디가?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아, 구역이 아니었으면 얼마 안 하던 게
재개발 후보지로 딱 지정이 되면 이렇게 확 예. 뛰어요. 서울은 지금 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지역이 좋은 곳, 안 좋은 곳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래도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네. 시청자분은 지금 2억 5천 정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못해요. 그러면 못하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이런 지역에다 네.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면 제가 이제 하나 딱 봤는데 여기 위에 화양동이라고 있어요. 화양동. 예, 하양동. 화양동. 예. 여기 자양사동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 예. 여기는 아직 아무 구역이 아니에요. 예, 예. 재개발 구역으로 안 돼 있어요. 자, 네. 그런데 여기가 제가 볼 때는 모아타운으로 모아타운 있죠? 예, 예. 요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것 같아요. 추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도 한번 쭉 다 가보고 했거든요. 예, 예. 아직까지 부동산에 들려보면 그렇게 뭐 움직임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뒤에서 주민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여기 화양동이나 아래쪽에 자양사동이나 가격이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아, 똑같았는데. 예, 둘 다 뭐 4억이었거든요. 예. 푸른 빌라가.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 후보지로 딱 선정이 되니까 3억, 4억씩 올라버렸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나는 그대로 4억이잖아요. 예, 예. 여기 갖고 계시는 주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겠네요. 야, 나도 재개발 진행해가지고 가격이 네. 오르는 집을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예, 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진사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솔직히. 근데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되어야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다가 4억이니까 여기에 네. 전세가 한 2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2억에서 2억 5천이면 투자가 가능해요. 아, 예, 예. 투자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또 예. 괜찮은 그냥 전세로 들어가시고 예. 대출금도 갚아가지고 그냥 머리 아픈 거 싹 없애버리시고 없애버리고. 예. 맞아요. 그 남는 2억을 가지고 여기다가 네. 투자를 딱 해놓고 3년에서 5년만 딱 지나보십시오. 아. 예, 그러면 내가 정말 방송에 한번 전화해가지고 큰 인연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화 통화를 했더니만 돈을 많이 벌게 됐다. 다시 저 너무 찾아오실 거예요, 분명히. 감사합니다. 예, 분명히 저 찾아오실 거예요. 진짜 좋은 소식을. 예. 너무 현장 가보시면 물건이 잘 없을 거예요. 예. 만약에 물건을 예.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예. 주셔가지고 예. 찾으세요. 저를 찾으세요. 예.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하셔야 될 게 먼저 예.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 살 집도 구해놓고 그다음에 예. 말씀 주세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여기 화양동 쪽은 꼭 예. 여기는 별표 해놓습니다. 근데 예. 바로 옆입니다. 예. 화양동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주변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꼭 화양동 들어가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고민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됐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보유도 나쁘지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매도를 하고 그 대출금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세로 일단 거주를 하면서 나머지 금액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 소장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고민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또는 다른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끝번호 샵 9443님께서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여유자금 9천만 원 보유 중인데 서울 일대 재개발 투자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좀 재개발과 관련해서 요즘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소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9천만 원을 들고 서울에 재개발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재개발 투자하면 분명히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그죠? 방송을 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대부분 이제 알아보셨을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금이 최소한 2억은 들어간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만약에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방송을 보셨으면 뭐 대충 어디 지역이라는 감도 한번 오셨을 텐데 제가 그 지역도 지역이지만 또 다른 지역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재개발 후보지나 아니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지금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적게는 2억에서 10억까지도, 최소 10억까지도 들어가는 지역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액으로 나는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해야 돼. 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는 보고 나는 돈을 못 벌고 계속 갖고만 있어야 돼.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1억 큰 돈입니다. 예전에 엄청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인데 이 1억을 가지고 이제 서울이니까 이게 막 작은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1억은 큰 돈입니다. 이 1억을 가지고 1억 이하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지도를 좀 바꿔가지고 조금 강남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보면 소액으로 막 투자를 하려 보면 그 돈에 맞춰서 막 찾아가게 됩니다. 나는 원래 여기 서울의 중심부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찾아봤더니 없어. 최소 2억이래.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돈 때문에 자꾸 외곽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외곽으로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부동산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요, 외곽도 다 돈을 벌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위축이 돼버리는 시기가 왔다, 긴축이 되는 시기가 왔다 그러면 여기 외곽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막 안으로 찾아 들어오려고 막 고민을 하고 찾아다니게 되죠. 자,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다. 우리는 조금 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미리, 만약에 재개발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빨리 들어가 있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쪽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안쪽으로. 괜히 소액을 들고 외곽으로 갔다가는 나중에 또 난리가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란 말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서울의 중심지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려놓고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보니까 강북 있고 강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자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어느 누구한테 묻더라도 강북이 좋습니까? 강남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부분 99%는 강남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수요들이 강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강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내가 팔고 싶을 때 수요가 많은 곳이 잘 팔리고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으로 가시자고요. 강남으로 가는데, 자, 아무래도 내가 소액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입지가 A급 입지, 뭐 압구정, 뭐 서초, 반포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렇지만 조금 눈을 낮춰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향후 발전이 많이 될 곳으로 들어가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호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2호선을 우리 서울에 A급 노선 몇 개 있죠. 9호선도 있고 뭐 2호선도 있고 있습니다. 그중에 2호선이 제일 좋다 그러죠. 어느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호선에 여기 보시면 서울대 입구역이 있고요. 봉천역이 있습니다. 이 봉천역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거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한다는 게 축소가 돼버렸네요. 자, 여기 보시면 봉천역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봉천역. 이 봉천역 위로 조금 올라가시면 한 10분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짜여진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이 반듯반듯하게 짜여져 있다 해가지고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직접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경사도가 많고요. 이 도로들이 차가 2대가 교차로 다니기 힘든 아주 폭이 좁은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도로들입니다. 그런 도로들이기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가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모아타운을 보통은 이 업체하고 정비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는 주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가지고 구청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구역계를 선정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 제출해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로 올라가 이관돼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죠. 선정위가 개최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한 블럭, 오른쪽에 한 블럭 해가지고 이 두 블럭이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여기가 봉천동 국회마을이라고 합니다. 국회마을. 왠지 국회라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회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굴러갑니다. 그죠? 그만큼 이런 이 국회마을 같은 곳은 있어야 되는 곳이다. 잘 굴러가도록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 국회마을에 1구역, 2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구역, 2구역 어디를 하시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 되시는 곳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투자금이 1억 이하의 자금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곳이고요. 제가 왜 여기를 그러면 굳이 투자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느냐. 모아타운이기 때문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곧 선정될 것 같습니다.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이 될 곳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발전이 크게 주변 지역이 안 좋아지고 내 것만 좋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가치 상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이 다 같이 동반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내 것도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보시면 위에 관악 현대가 있고요. 아래쪽에 푸르지오, 관악 우성, 성현 동화, 관악 드림타운, 벽산 블루밍 이렇게 해서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향후에 많이 바뀌는 지역이에요. 왜냐? 위에 보시면 여기 4-1-2구역, 아래쪽에 4-1-3구역, 그리고 여기 성현동화 바로 밑에 성현동에 모아타운이 하나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봉천 14구역 하나하나 써보겠습니다. 14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4-1-2구역, 4-1-3구역, 아래쪽에 성현동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여기도 후보지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보니까 보이죠, 이제? 이렇게 큰 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대단지로 바뀌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뭐 뉴타운급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여기가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큰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아파트로 만약에 다 바뀐다라고 하면 여기는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강남하고 가깝죠. 그러면 강남에서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강남에 직장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주거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드는 곳을 향해서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많이 오를 지역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그냥 나홀로 한 단지의 아파트라면 그렇게 크게 가치 상승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범위의 대단지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가치 상승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여기 꼭 봉천동 모아타운에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자, 두 번째 제가 한 군데만 더 알려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강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저렴한 지역이에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도를 한번 살짝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금천구면 우리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제일 낮은 C급지거든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서울 전체에서 보면 이 변두리 외곽입니다. 하지만 일단 강남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시흥은 이 금천구는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관문, 시흥 자체가 관문이었기 때문에 사통팔달, 대중교통 그리고 이 물류들이 여기에 집합하는 장소였어요. 앞으로도 향후에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잘 못 듣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찬찬히 훑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구로 디지털 단지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구디, 가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가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이런 지역이 바로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일대가 전부 저층 주거지입니다. 저층 주거지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지금 뭐죠? 여기 보시면 바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공공복합사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여기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또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예전에 신통기획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재개발할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시에서
구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또 위에 뉴독산이라고 해가지고 독산이라 해서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큰 형태로 아파트 대단지로 형성이 될 것이죠. 여기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투자. 자, 그런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재개발 두 가지는 권리 산정 기준일도 없고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계획이나 공공복합사업이나 공공재개발, 공공자가 들어가거나 신속이 들어가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려요. 그리고 입주권이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투자할 때 주의를 하시고 투자를 아마 못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여기 보시면 모아타운 있죠? 모아타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모아타운 말씀드릴게요. 구로 시흥동에 모아타운에 투자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둘 다 말씀드렸을 때 봉천동 그리고 시흥동을 두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될 지역입니다.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가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청자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좀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궁금증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바로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면목동에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대략적인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예, 면목 두산 아파트 4, 5단지, 네, 그 뒤에 삼이연립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바로 뒤 단독주택 맹지예요. 네. 두산 아파트 4, 5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두산 아파트 4, 5단지 주변에 삼이연립 바로 뒤쪽에, 네. 네. 어떤 게 고민되실까요? 예, 여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아파트가 오랫동안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팔고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지방에 아파트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안 했어요. 네, 그래도 서울이라서 서울이 나을 것 같아서 들고 있었는데 네, 지방에 제가 지금 천안에 살고 있는데 천안 아파트가 많이 오랫동안도 심지어 거의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근데 근처 재개발 이슈가 네, 저희 집은 묶이진 않았는데 근처 뭐 다른 면목동 보면은 막 많이 모아타운이나 이런 개발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동네는 묶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 동네도 좀 가능성이 있나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또 저희 동네 주변에 근데 신축 빌라를 많이 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가능할지 안 네. 되더라도 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네, 앞으로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보유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예. 네, 고민 내용 잘 들었고요. 소장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예, 목소리가 되게 급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화면 보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예. 저희 TV 안 보고 계세요? 제가 잠시 나와 있는 상태라 혹시 라이브 중이신가요? 그러면 일단 제 설명을 들으세요. 라이브 중은 아니죠, 유튜브? 네? 유튜브 라이브도 혹시 예, 지금 라이브 보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네네. 설명을 들으세요. 예. 제가 여기 맞는가 싶어가지고 면목 두산이 1, 2, 3, 4, 5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길게 그 뒤에 여기 보면 이제 4단지 뒤에 보니까 여기 삼이연립이라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삼이연립 뒤쪽에 여기 같은 가로구역 안에 이제 단독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예, 대지가 한 몇 평 정도 돼요? 대지가 25평입니다. 25평 굉장히 작다 그죠? 네네. 예, 굉장히 작은 걸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 면목동이나 이쪽을 보면 예전에 예. 면목동이나 뭐 사가정 이쪽으로 투자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재개발이 역세권 재개발이 일단 면목역하고 사가정역 인근으로 면목역이 사가정 이렇게 해서 역세권 재개발이 형성이 돼 있고
이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신속통합기의 공공재개발, 복합사업 그리고 뭐 모아타운으로 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도 개발이 되면 좋겠다. 이제 혹시 개발의 기대 때문에 이제 보유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쯤이라도 한번 매도를 고민해야 될지 이게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이거를 한 88 올림픽 전이요. 아, 88년에요. 88 올림픽 전이니까 네, 그럴 거예요. 아,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중간에 왜 매도할 생각을 한번 안 하셨어요? 그래도 서울이라서 뭐 원래 서울 다른 동네로 옮겨갈까 생각은 했었는데 예. 뭐 어떻게 계속 이 동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나중에 2000년대 넘어서 아니 제 말은 내려왔는데, 단독을 이거 이제 너무 작은 단독이니까 얘를 매도를 하고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갈아타실 생각을 안 하셨냐고요. 그래도 땅이 나을 것 같아서 그때만 해도 아, 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아파트는 한번 땅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땅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 크잖아요. 예. 만약에 한 60평 정도 된다.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뭐 빌라 같은 걸 지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남길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옆에 필지하고 합필을 하거나 이렇게 같이 취득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우리 선생님은 워낙 작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단독적인 단독의 가치로서 그 효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선생님 만약에 제가 여기가 개발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 개발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목동 일대는. 지금 여기도 아마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요 사가정역 아래쪽에 면목 4단지, 5단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노후도가 굉장히 있어요. 오래된 지역이에요. 신축 빌라가 지으면은 재개발이 어렵지 않나요?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많이 들어와야지 이제 개발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갖고 있는 동안 얼마 올랐습니까? 얼마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땅값이 지금 얼마 안 올랐잖아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토지가. 자, 그러면 이때는 그냥 한번 과감하게 한번 갈아타기를 하십시오. 갈아타기를 하는데 남들도 다 원하는 곳으로 갈아타야 되고 원하는 상품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제 말 듣고 계시죠? 예, 선생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갈아타시는데 아파트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하시면 선생님 수중에 한 얼마 정도가 남으세요? 이거를 매도하고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면은 2억 정도가 있는데 예. 그래서 천안 뭐 불당동이나 이런 데 아파트를 하나 살까 고민 중이에요. 아니요. 불당동에 아파트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꺼졌잖아요. 네네네. 예. 불당동에 만약에 살려 그러면 신불당으로 가셔야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오르다가 또 급하게 많이 올랐는 지금 급하게 확 꺼지는 걸 보셨는데 또 천안에 집을 살려고 그러세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얘기 드린 대로 들으십시오. 예. 2억이 만약에 남자는 내가 예. 세금 내고 다 해가지고 그냥 2억이 남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 천안이나 이런 지방으로 가지 마시고요. 서울에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무조건 서울에요. 서울에 들어가시는데 아파트는 2억으로 투자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억으로 투자해봤자 좋은 아파트를 못 사요. 예. 그럴 때는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재개발 빌라를 사십시오.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용산이나 뭐 이런데요. 용산은 못 들어가요, 선생님 지금. 지금 못 예, 들어가요? 5억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친수 투자금으로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선생님이 이거 제가 아쉬운 마음에 설명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선생님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 예. 재개발 중에서요 가장 좋은 재개발은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예. 왜 역세권 재개발이 제일 좋으냐면 같은 땅에 내가 만약에 100제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원래는 예. 250제곱밖에 못 지어요. 예. 용적률이 250이 나오니까.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은 700%까지 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0제곱을 갖고 있다 그러면 700제곱만큼 많이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역하고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는 고밀도로 개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용적률을 많이 주니까 그만큼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추가로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조금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동의율도 굉장히 잘 나와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예. 자, 그리고 역하고 가까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로 바뀌고 나서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기 보시면 영등포 지역이 있어요. 영등포 지역. 아, 네네네. 예, 중랑에서 면목동에서 나오셔가지고 영등포로 들어오세요. 훨씬 아이, 입지적으로 좋은 지금 지역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영등포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등포의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신길 뉴타운이 있어요. 신풍역 인근으로 해서 아, 네네. 예, 신길역 인근으로 해서 신풍역이 있는데 여기 신풍역에 여기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라 가지고 그 뭐 2억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보면 위에 여기 보면 아파트 없잖아요. 예, 여기도 다 면목동처럼 다 빌라들 작은 빌라들 빨간색 벽돌집으로 다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쪽이 워낙 노후가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공공 재개발 뭐 공공 복합 사업 해가지고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현재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여기는 투자하시면 못해요. 투자 못해요. 그 옆에 보면 여기에 신안산선이 지나가는데요. 여기 도림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도림 사거리.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도림 사거리에 조금만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도림 사거리에 보시면 여기에 신안산선이라고 해서 여기 그림이 있죠. 예, 예, 예. 요 반경으로 해서 500m를 그립니다. 500m. 그리고 1차 역세권이라고 해서 안쪽으로 350m를 그립니다. 350m. 이 350m 안쪽은요. 용적률을 500%에서 700%까지 받습니다. 500m 안쪽은 350에서 500%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 가치가 엄청 좋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림 사거리 북쪽에 위에 도림동 장미마을이라고 있어요. 장미마을. 이 장미마을이 이번에 재개발 그 역세권 재개발 운영 기준이 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더라도 여기는 만족을 하는 지역입니다. 만족을 하는 지역이에요. 아, 바뀐 게 네네.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30년 이상 된 주택들 있죠.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 같은 30년 이상 된 주택이 30%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60%로 강화가 됐습니다. 예. 60% 이상이 30년 이상 된 주택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 역세권 재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형태의 신속 통합이나 뭐 이런 재개발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2억이면 투자가 가능해요. 2억이면 선생님 아, 예, 예. 예 2억에서 뭐 2억 5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 면목동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개발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갖고 보유했던 기간만큼 더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물론 아파트로 바뀌고 좋은 가격을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는 먼저 돈을 버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아, 네네. 그래서 네네네. 영등포의 장미마을 쪽에다가 먼저 투자를 하셔가지고 10년 내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받으시고 그 차익이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익을 가지고 다시 면목동에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를 투자하셔도 안 늦다.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거꾸로다. 영등포 왔다가 면목동 가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강남 쪽으로 들어오시면 된다. 돈을 벌어서.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절대 그 불당동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매매를 하셔가지고 남는 금액으로 여기 영등포는 아니면 서울의 좀 더 핵심 지역으로 2억으로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분명히 선생님이 성공하시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그럼 불당동 옆에 뭐 탕적 이런데도 별로 아파트는 사지 말라는 하지 마세요. 말씀이시죠? 거기 하지 마시고 손해는 안 봅니다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네. 예,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 손해는 안 보더라도 남들보다 못 버는 거 그거는 손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네네. 예, 나는 남들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더 버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서울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재개발이 예정되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셔야지만 돈을 많이 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여기 도림동 장미마을을 한번 꼭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시청자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